얘는 그렇게 시험에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나오는 편이 아닌데 어차피 간주 공급에 같이 있으니까 설명을 할 거고요. 자, 보시죠. 자, 일단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직매장 반출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은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판매 목적인 사업장이 직매장이죠, 직매장. 자, 근데 잘 보셔야 될 게 우리가 아까 했던 5가지 있죠. 아까 했던 5가지의 간주 공급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당초의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제재인 거예요. 그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제재가 아니라 혜택 주기 위한 제도, 혜택 주기 위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주 공급을 간주 공급 공급해? 간주 공급을 공부하실 때만큼은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간주 공급과 나머지 간주 공급으로 나눠서 하시는 게 좋아요. 해볼게요. 일단 혜택 주는 거예요. 뭐냐면 보세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간주 공급으로 보려면 일단 그냥 반출하는 게 아니라 판매 목적으로 반출해야 돼요. 연구용 목적이나 이런 목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판매 목적인 거고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회계 1급 때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는 어디죠?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 사업장. 소득세법상 납세지는 주소 또는 거수 조심하셔야 돼. 이제 두 개의 세법이 섞이는 거예요. 그럼 지긋해는 정말로. 그럼 사업장인데 원칙은 사업장별 과세입니다. 원칙은. 그럼 사업장별 과세다라는 건 내가 사업장이 2가지 이상이 있으면 사업장별로 신고납부 각각 하라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자, 이번에 우리 회사가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든대요. 팔진 않아. 그리고 대리점에서 물건을 판대요. 그래서 이번에 공장에서요, 매입을 100원에 한 거예요. 우리가 공장에서 물건을 100원에 매입을 했어요. 100원에 매입을 해가지고 대리점에 반출만 한 겁니다. 반출이 출고만 시켰다라는 뜻이에요. 출고시키고 그 대리점에서 150원에 물건을 팔았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업장이 공장과 대리점 2가지잖아요. 그러면 공장과 대리점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해요? 각각 신고납부해야 돼요? 후자예요, 후자. 원래 각각이에요, 각각. 보세요. 그럼 공장은 매출세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주 공급으로 보겠다라는 뜻은 뭐냐면 실제로는 공장에서 대리점에 출고만 시킨 거죠. 출고만 시켜서 원래는. 하지만 우리가 간주 공급으로 보겠다라는 건 공장에서 대리점에 실제로는 출고만 한 거지만 이걸 출고한 게 아니라 공장에서 대리점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간주 공급을 적용시키지 않겠다라는 뜻은 그냥 이 사실 그대로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공장은 매출세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출고만 시켰잖아. 그리고 공장은 매입했어요, 안 했어요? 매입은 했어. 했으니까 매입세 공제 얼마? 10원? 맞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뺐더니 마이너스면 우리 저번에 되게 중요했어요. 금요일날. 환급, 세액. 그죠? 근데 자고로 여러분들 회계 1급 때 우리 환급은 예정신고 때는 환급을 안 해줘요. 그리고 확정신고 때 바로 해주는 게 아니라 확정신고 때로부터 30일 이내, 한 달 내에 환급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이 10원의 환급이 만약에 요게 날짜가 오늘 1월 20일이죠. 그러면 1월 20일 날 공장에서 대리점에 출고시켰대. 사자마자 출고 그냥 했다라고 하면 이 10원은 언제 환급이 되냐면 8월 한 24일 정도? 요 정도에 환급이 되는 거예요. 확정신고 때 바로 환급 안 해줍니다. 그죠? 장난칠 수 있기 때문에. 예. 자, 근데 이제 대리점이에요. 그럼 대리점은 실제로 매출만 했죠. 매출만 했으니까 매출한 150원에 10%인 15원의 매출세액이 발생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매입은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매입세 공제는 없어요. 빵. 그러면 납부세액 나와요? 환급세액 나와요? 납부에는 매출세액이 더 크니까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납부는 예정신고 때 납부하지 말고
확정신고 때 납부해라. 그런 말은 없어요, 세상에. 예, 그래서 이 납부는 언제 하냐면 4월 25일 날 해야죠. 1월 20일. 여기 일기 예정신고 기간 중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 사업자라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이게 원이 아니라 억이라고 생각해. 그럼 막 느낌이 올 거예요. 뭐냐면 10억은 8월 24일 날 돌려받아. 근데 15억은 4월 25일 날 내야 돼. 그럼 내 입장에서 승질나요. 그냥 4월 25일 날 그냥 한 방에 5억만 내면 괜찮잖아요. 근데 4월 25일 날 15억 냈다가 8월 24일 날 10억을 돌려받으면 내 입장에서는 4개월만큼의 자금의 압박이 생겨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그냥 한꺼번에 5억 4월 25일 날 내면 되지 15억 4월 25일 냈다가 4개월 뒤에 10억 돌려받으면 4개월 동안의 자금 부담은 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사업장별 과세를 하다 보면 납부는 그냥 바로 해야 되는데 환급은 확정신고 지나서 환급해 주니까 기간에 자금 부담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요. 기간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혜택이 혜택.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이제 공장에서 대리점에 실제로는 반출만 했죠. 요거를 이제 공장에서 대리점한테 공급, 처분한 것으로 이제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처럼 자금에 부담한 거 있죠. 기간에 자금 부담을 한 거가 없어져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공장에서 대리점한테 처분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100원에 처분한 것으로 봐요. 자고로 얘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됩니다. 왜 발급하는지는 곧 설명할게요. 왜 그런지. 그럼 우리가 간주 공급을 적용하게 되면 공장은 대리점한테 판매한 것으로 보겠죠. 100원에. 그럼 100원에 10%인 매출세액 10원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공장은 매입한 건 사실이니까 요거는 매입세 공제 10원. 그럼 어떻게 돼요? 공장은 환급받을 게 없어. 이것만 보면 그지 같은데요 하시겠지만 거꾸로. 그러면 대리점은 공장한테 어떻게 보는 거예요? 매입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매입했는데 100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고 세금 계산서도 받은 거니까 요거는 매입세 공제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이제 대리점한테 너는 매입한 것으로 공장한테 매입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면 어떤 게 적용이 되냐면 이제 매출세액은 그대로 15원이죠. 매출한 거 그냥 매출한 거니까. 근데 이제 간주 공급을 오게 되면 대리점은 공장한테 100원에 매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급했고 매출로 이어지니까 매출세 내잖아요. 그럼 매입세 공제를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된 거예요. 그럼 매입세 공제 10원. 그러면 공장이래. 우리 대리점 얼마 내면 돼요? 5원. 언제? 4월 25일 날 한꺼번에 5원 내면 끝이에요. 5원. 맞죠? 그럼 딱 봐도 간주 공급을 적용할 때 4월 25일 날 그냥 퉁쳐가지고 5억을 한꺼번에 내면 되잖아요. 누가 봐도 간주 공급을 적용했을 때 기간에 자금 부담이 없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혜택이 혜택. 아까 나머지 간주 공급은 제재였는데. 맞죠? 자, 다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일단 우리가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 있어요. 뭐냐면 판매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반출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그 뜻입니다. 그 뜻.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왜 간주 공급을 적용하냐면 사업장별로 납부 따로 하고 환급을 따로 받는 거잖아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두 가지 이상의 사업장이 있다면 한꺼번에 몰아서 신고 납부하는 제도가 있어요. 어떤 거? 회계 1급 때 배우셨던 주사업장, 총괄 납부랑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원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 몰아서 내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랑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그때 반출하면 원래부터 5억을 한꺼번에 내는 애기 때문에 굳이 간주 공급을 안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여기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특징이 있어요. 이것도 잘 내는 편은 아니지만 냈다 하면 틀려요. 그럼 얘는 방금 다른 간주 공급처럼 세금 계산서 발급을 안 한대요, 한대요? 해요. 하니까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10% 과세 매출인 거예요. 즉 얘는 과세예요. 매출 쪽이 과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거잖아, 얘는요. 근데 10%로 과세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유형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10% 과세 매출이 과세라고 하잖아요. 요걸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유형이 중요한 게 신고사랑 관련이 무작정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얼마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했어요. 그렇죠. 오빠가 약속 어겼잖아. 오빠 믿었는데 오빠 나 배신할 거야? 해서 시가 때려버렸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보세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약속을 어긴 게 아니라 혜택 주기 위한 데잖아요. 그래서 여기 공장에서 대리점에 처분한 것으로 보는 금액이 100원이었죠. 이 100원은 공장의 취득 원가이기도 해요. 매입 원가. 그래서 여기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우리가 공급가액을 원가로 봐요. 시가가 아니라 제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공급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해야 돼요. 이게 좀 승질나죠? 근데 저 어려우시면 얘 버리세요. 얘가 잘 안 나와. 아깝게 훨씬 더 잘 나오니까 제재하는 간주 공급. 됐어요? 이 정도 하나 넘어갈게요. 기억하시고. 이거 의미 없다. 자, 됐고요. 이제 간주 공급의 공급식인데 자고로 이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이론을 많이 못 맞으면 세무이급은 합격할 수가 거의 없어요. 이론 많이 들리면. 나중에 느끼실 거야. 이론하고 무조건 결산 쪽이에요. 세무이급에서 합격률을 좌지우지하는 건 그쪽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게 공급식이에요. 그래서 아마 내일쯤 제가 부가가치세 그 이론 문제 그걸 드릴 거거든요. 보시면 공급식이 아까 깔려 있어 엄청나게. 공급식은 무작정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현실에서 이 공급 시기에 원래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중요한데 이 간조 공급은 이렇게 틀 잡으시면 돼요. 어떻게 틀 잡으시면 되냐면 공급 시기는 간주 공급으로 보는 사건 발생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주 공급으로 보는 사건이 발생한 날이 공급시기에 무조건. 이렇게 틀 잡고 이거 다 외우시는 거 머리 아프잖아요. 물론 암기긴 하지만. 자, 그래서 뭐냐면 아래서부터 할게요. 우리 폐업 시 잔존재화는 언제 처분한 것으로 간주했어요? 폐업할 때. 폐업할 때 너한테 처분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폐업 시에 폐업 시. 근데 시험에 어떻게 장난을 많이 치냐면 폐업 신고일이라죠. 폐업 신고. 자, 그럼 폐업 신고는 우리가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거든요. 표정이 어쩌라고. 그러니까 일단 폐업일, 저 신고일이 아니다. 폐업할 때 너한테 처분한 것으로 봤으니까.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는 아까 거래처 사장님한테 로봇 청소기 줬을 때 처분한 걸로 봤었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증여가 핵심, 증여. 맞죠? 그리고 지금 했던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공장이 대리점에 반출했을 때 그때 우리가 처분한 것으로 간주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핵심이 반출이에요, 반출. 맞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했던 면세 사업의 전용은 뭐였어요? 아까 그 기계 장치를 시내버스 정비하는 용도로 사용했을 때. 그쵸? 그 다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자, 그리고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는 법문구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개별 소비세법 과세 대상 자동차는 아까 뭐였냐면 사장님이 데이트하러 하려고 썼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해당 자동차를 데이트하는 용도로 사용했을 때, 재화 사용했을 때, 예.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은 사장님이 로봇 청소기 썼을 때 자기 집에서. 그러니까 해당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맞잖아요. 이렇게 틀자고 외우시라고요. 간주 공급은. 자, 그럼 문제 좀 풀어볼게요. 기출문제. 여러분들 696페이지 가보세요. 696. 교재 696페이지 가보세요. 자, 696페이지 11번. (696페이지) 11번. 몇 번이에요, 이거 딱 봐도? 4번이죠, 4번? 왜? 일단 1, 2, 3번이 너무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은 왜? 여기 있잖아요. 왜 반출했대요? 판매 목적이 아닌 목적이죠. 그럼 간주 공급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사용인에게 요거 작업복, 작업모, 작업파. 그 다음에 무상으로 견본품을 인도 또는 양도, 이거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 선점을 배포하는 거, 이거 사업상 증여 예외였잖아요. 간조금 안 보는 거. 4번이 뭐예요? 현대차. 아까 그거예요. 현대차에서 매입세 공제를 받았겠지. 왜냐면 영업에 쓸 거니까. 영업에 쓸 거라고 생각하고 매입세 공제해 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업무용이라는 건 우리가 비영업용의 같은 말입니다. 회계 1급 때 안 배우셨나? 우리 영업용, 아니, 업무에 쓰고 있다. 우리 업무용, 소형 승용 업무에 쓴다라고 하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른다라고 했잖아요. 회계 1급 때 안 배우셨어요? 우리 제조기업은 무조건 업무용이라고 하면 우리가 업무에 쓰는지 안 쓰는지 세무서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업무에 쓰는지 안 쓰는지? 그럼 이 뜻은 좀 애매하긴 한데 이 뜻이 뭐냐면 자동차 제조회사가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썼다라는 게 아니라 이건 엄밀히 얘기하면 업무용으로 쓴 거를 세무공무원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아놓고 우리가 업무용으로 썼는데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 그거잖아.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수출을 2월 15일 날 했대. 선적을. 근데 2개월 뒤에 2주 뒤에 받기로 했대. 그러면서 2주 뒤에 환율을 주는 거예요. 그거 2주 뒤에 환율 알아요? 여러분들 선생님 알아요. 문제에서 줬거든요. 그러면 저랑 싸우자는 거야? 그런 문제 장난친단 말이에요. 문제에서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준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쪽은 여러분들 누가 간주 공급을 하는 거냐면 세무서잖아요. 그럼 세무서 입장에서는 일단 매입세 공제는 무조건 해줘. 맞죠? 왜냐면 팔 거거든. 근데 얘가 업무에 쓸지 안 쓸지는 얘는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이때 팔 때 이건 팔아야 돼. 팔아야 했는데 업무용으로 썼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아니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1번, 2번, 3번이 맞으니까 4번이 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좀 문제가 애매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알죠? 그 정도로 생각. 자, 이제 거의 다 왔